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의 장원석입니다. 5월 9일 19대 대통령 선거일이 15일 남았습니다. 어떤 후보에 투표할지 선택하셨습니까?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서 누가 대통령감일지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수도권 투데이에서 특집으로 정책 검증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9대 대선 복지로 함께합시다. 지난주 환경 정책에 이어서 오늘은 복지 공약을 다뤄보겠습니다. 복지 공약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뒤에 주요 5당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직장보험에 신규 가입한 고용주에게 최대 5천만 원까지 장기 저리 대출을 해주는 특별금융지원 상품을 5월 11일에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서울 소재 소기업과 소상공인 중에서 사회보험에 신규 직장 가입한 업체입니다. 위 상품은 가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데요. 5월 11일부터 서울 시내 17개 서울신용보증재단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글로리아 에스테판의 1, 2, 3 띄워드리면서 2017년 4월 24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지금 우리 남편이 실직했거든요. 회사에서 쫓겨난 거예요. 48세 때 일반 사기업도 정년을 보장하라 뭐 이런 거. 왜냐면 지금 공무원이나 공기업은 이제 진짜 정년이 보장이 되잖아요. 주변에 보면 공무원들은 정년 때까지 다니는데 사기업은 벌써 이제 40대 중반 이후면 이제 거의 퇴직자 우선 명단에 들어가게 되니까 진짜 그 절실한 것 같아요. 정년을 보장할 수 있는 공약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선 후보분들이 육아 관련해서 육아휴직 관련된 내용들 많이 언급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남성과 여성이 함께 육아를 할 수 있을 만큼 육아 정책도 잘 세워졌으면 좋겠고 퇴근 시간이 좀 이제 정상적으로 일찍 이뤄져서 가족으로서 함께 똘똘 뭉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제 직장맘이거든요. 얘를 케어하기는 되게 힘들더라고요. 초등학교 다니거든요. 9시에서 6시 풀로 뛰어야 되니까. 그리고 토요일날도 당직을 꼭 해야만 하고 돌봄 교실 같은 경우에는 오후 타임이 저희 같은 경우는 5시까지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이후로 되는 학교가 있고 안 되는 학교가 있어요. 할 수 없이 그 나머지 시간을 얘 혼자 학원을 떠돌게 되거든요. 한 학원에서 거의 한 2시간씩 내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면 마음 편하게 일도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애도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2050년쯤 되면은 거의 이제 제가 환갑을 맞이할 텐데 국민연금도 다 바닥난다고 하고 대책이 아예 없는 게 아닐까 싶어서 국민연금 같은 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공약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복지 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정년 보장, 육아휴직 문제, 또 육아 문제, 국민연금 문제, 이렇게 다양하게 유권자들이 바라는 정책이 공약에 들어있을까요? 자, 지난주 월요일이었죠. 대선 후보 5당 의원들을 연결해서 19대 대선 환경으로 봅시다라는 주제로 환경 공약을 점검해봤는데요. 이번 주에는 앞서 들으신 대로 복지 공약을 들여다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해서 주요 5당 대선 후보들은 어떤 계획을 마련했을까요? 복지 공약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라든지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대선 후보들의 기호 순서대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순으로 복지 공약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남인순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공통 질문 먼저 드리죠.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장 핵심으로 생각하는 복지 공약은 무엇인가요? 예,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그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18년에 14%가 넘는 고령사회가 그리고 저출산 문제도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가장 핵심 복지 공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우선 이제 0-5세
그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 OECD 그 34개국 중에서 아동수당을 도입하지 않는 나라는 미국, 터키, 우리나라 정도뿐입니다. 그래서 그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 의하더라도 아이 한 명을 키우는데 그 22세까지인데 3억 원의 비용이 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부담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아이 키우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집권을 하면 아동수당을 반드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아이를 낳은 부모님들이 믿고 맡길 곳이 없다. 이런 이제 문제 제기가 많은데요. 그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는 국공립 어린이집 또 국공립 공공형 유치원 이용 아동을 각각 40%를 확대해서 우리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을 늘리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노인 빈곤율이 48%로 세계 1위이고 노인 자살률이 10만 명당 81명으로 이것도 세계 1위입니다. 예. 어르신들이 경제 발전을 일으키고 열심히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노후 준비가 안 된 이런 안타까운 현상이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현재 20만 한 6천 원 정도 되는데 이걸 30만 원으로 인상하고요. 그리고 그 소득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 지급했었는데 기초연금 30만 원을 균등 지급할 예정입니다. 예. 일단 크게 그 생애 주기별로 어려서부터 그 노인까지 복지 정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네네. 일단 뭐 아동 수당은 얼마가 됩니까? 월에? 아동수당 같은 경우 월 10만 원이고요. 지금 0-5세로 하게 되면은 처음에 이제 예산이 첫 해는 한 2조 6천억 정도 듭니다. 예. 네. 자, 그리고 노인 공약에 대해서도 끝에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저희가 미리 찾아보니까 뭐 기초연금 인상, 노인 일자리 공급, 뭐 치매 지원센터 뭐 네.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필요한 공약들 많이 발표하셨는데 이 네네.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어르신을 위한 9가지 약속을 드렸습니다. 기초연금은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치매 국가 책임제, 그리고 틀니나 임플란트 본인 부담금 절반으로 낮추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방문 건강 서비스, 또 보청기가 건강보험 적용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이것도 확대하고, 예. 또 노인정 같은 경우는 어르신 생활복지회관으로 좀 변화시켜서 확충을 하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9가지 약속이 있는데요. 기초연금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치매지원센터에 대해서 좀 그 국가 책임제, 치매 국가 책임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그 치매 환자가 약 70만 명으로 노인 10명 중에 1명꼴입니다. 누구나 걸릴 수도 있고 또 가족 모두가 힘들어지는 질환이 바로 치매인데요. 그 지역마다 치매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치매를 조기에 검진을 하고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경증 치매 환자가 그 노인 장기요양보험 적용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적용을 하도록 하고 그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증 치매 환자의 경우에는 전문적으로 돌보는 공공 치매 전문병원을 설립해서 공공 요양 시설을 확충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일 이제 제가 그 어르신들 만나보면 하시는 말씀, 우리도 일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원하시는 어르신들께는 일자리를, 국가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가 지금도 있는데 수당이 너무 낮아서 2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40만 원까지 좀 늘리고 또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그동안의 경륜을 갖고 하실 수 있는 일이 참 많은데요. 뭐 아동 등하굣길 안전지킴이라든지 뭐 환경지킴이라든지 문화관광 해설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회공익형 일자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이 일자리를 더 늘려서 우리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그런 위치로서 이렇게 활동하실 수 있도록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예. 네. 자, 취지에 대해서는 다들 별 논란이 없습니다만은 뭐 기초연금 40만 원 균등 지급이라는 것들 뭐 네. 일부에서는 뭐 대기업 회장님도 40만 원을 꼭 받아야 하냐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거는 현재는 저희가 그 균등집이라고 하는 거는요. 예. 그 일단 소득분위로 해서 70%까지만 하는 것이고요. 예. 그 균등지급이라고 하는 거는 국민연금과 연계되는 방식으로 지금 설계가 되어 있는데 예. 이 부분의 연계에 대해서는 그건 변화를 주겠다 이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지적을 받는 것이요. 여러 가지 그 일자리, 노인 일자리, 치매 국가 책임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좀 불확실하다는 비판이 있거든요. 이 부분 예, 설명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재원에 있어서는 그 문재인 후보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은 정부 지출에 관한 구조조정을 통해서 기존 예산 범위 안에서 우선순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예. 할 때 그 부분에서 일단 주최 예산 편성을 조정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부자감사를 체결해서 그 조세 체계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 증세를 하더라도 일단 재벌이나 대기업 중심으로 우선 고소득 중심으로 증세를 할 것이고요.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또 법인세에 대한 실효세율을 상향하는 이런 방식으로 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 일단 먼저 지출에 대한 조정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부분 증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네. 한 20초 정도 남았는데요. 뭐 강조하고 싶으신 점 있으신지요? 예, 우선 문재인 후보는 아이 낳고 키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자라게 되는데 그 보육교사 같은 경우 8시간 근무제가 안 돼서 굉장히 그 아이들한테 좋은 어떤 그 보육 서비스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8시간 근무제를 도입하고요. 예, 성립 부탁드립니다. 고정교사나 대체교사에 대한 확대를 통해서 경무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남인순 의원이었고요. 바로 이어서 자유한국당의 김승희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일단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가장 핵심으로 생각하는 복지 공약은 무엇입니까? 네. 저희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통령 후보는요, 그 복지 공약이 가진 사람에게는 적게 주고 못 살거나 어려운 사람에게는 더 많이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예. 지금 현재 그 정부의 복지 예산이 연간 130조를 넘었습니다. 국가 예산 전체의 3분의 1에 육박하는 수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복지 혜택에 대한 체감도가 여전히 낮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서민에게 좀 기회를 많이 주어서 공정한 출발점에서 시작을 하게 하고 수요자 중심의 체감형 복지 정책을 만드는 것이 방향성이 되겠고요. 우선적으로 지금 보육과 관련된 그 무상 보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무상 보육이 현재 만 5세까지 소득과 상관없이 실시하고 있는데 이거를 소득에 따라서 지원금을 차등적으로 분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득 하위 20% 이하인 최하위 계층에게 현재 지원액의 2배, 그러니까 200%를 지원해서 어려운 서민에게 더 많이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그 독거노인을 위한 공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노인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찾아가는 그런 사업을 좀 더 확대하고요. 또 그 홀로 어르신께서 응급안전 돌봄 시스템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도 확대하고요. 또 노인은 이제 일자리 문제가 참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또 해소하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라든지 저소득층 자녀의 무료 안경 지원 사업 또 많이 포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필요한 사람들한테 좀 더 많이 혜택을 가게 하는 것이 이제 공약의 기본 핵심이고요. 예. 그 외에도 그 출산이라든지 아동수당 또 노인복지 관련해서 기초연금 공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저출산으로 참 심각한 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산 공약으로는요, 다른 정당하고 좀 차별화되는 그런 공약인데요. 그 둘째 아이 출산부터 1,000만 원을 지원하고요. 예. 셋째는 1,000만 원 플러스 대학 교육비까지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도 다자녀, 세 자녀 이상 학생들한테는 국가 장학금이 8분위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걸 좀 더 확대하는 거고요. 또 두 번째로는요, 아동수당에 해당되는 건데, 우리 당은요, 보육 지원을 받지 않는 계층, 다시 말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한테 소득 하위 50% 이하의 가구에 한해서 월 15만 원에 해당되는 아동수당을 바우처로 지급해서요. 예. 교육에 전념하고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은 다른 당하고 좀 비슷한데요. 저희도 이제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현행 이제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30만 원까지 인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민연금하고 이제 연계되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저출산과 관련해서는요, 저희 자유한국당은 저출산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한 10년 동안 거의 100조 이상의 국가 재정을 쏟아부었지만, 예. 작년에 합계 출산율이 1.17입니다. 15년째 초저출산 국가인데요. 그래서 이 공약을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그 저출산 전담 기구를 청와대 수석실에 이렇게 설치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출산과 양육 관련된 정부 지원을 좀 더 확대하고 또 어린이집과 또 보육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방향으로 지금 공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출산과 관련돼서는 복지부, 노동부, 기재부를 포함해서 14개 이상의 부처가 각기 사업을 하다 보니까 통합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전담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출산과 또 결혼이 늦어지다 보니까 출산이 자꾸 늦어집니다. 그래서 노령 산모들이 많이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출산 휴가를 임신기부터 확대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고요. 출산 휴가의 급여도 높이고 육아휴직의 급여도 지금 2배로 인상을 하고요. 또 가정양육수당도 2배로 인상을 해서 어린이집에 보내는데 받는 혜택과 가정에서 양육을 하는데 받는 혜택이 지금 차이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이거를 알겠습니다. 가정에서 양육을 많이 받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제가 몇 가지 지적사항 말씀드리죠. 이전 정부들이 해오던 방식과 별 차이가 없다. 그리고 증세 없는 복지 아니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이전 정부가 했던 것에 비해서요. 지금 조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원 마련 문제 부분인데요. 재원 마련은요. 기본 방향은 지금 증세를 가능한 최소화하고요. 그래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떠넘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 자유한국당 복지 공약이고요. 재원 마련은 사실 모든 공약 전부 합쳐서 임기 내에 한 90조 정도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년 예산 증가율이 있습니다. 예산 증가분 중에 일부를 사용하고 그리고 사업비를 재조정해서 세출을 구조조정한 예산하고요. 정리 부탁드립니다. 또 탄로소득 발굴해갖고 세입 확충하는 그런 재원을 가지고 저희가 복지 예산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복지 공약은요. 다시 말씀드려서 서민에게 기회를 주고 공정한 출발점을 만들어주자.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체감형 복지 정책을 만들자. 이것이 이제 주요 핵심 요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의 김승희 의원이었고요. 저희가 5당을 균등하게 시간 배분하다 보니까 이렇게 급하게 끄는 점 청취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의 공약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 듣고 계십니다. 오늘 특별히 19대 대선 복지로 함께합시다. 복지 공약 5당 관계자 연결해서 들어보고 있는데요. 앞서서 1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복지 공약을 들어봤습니다. 자, 0900번님, 서민의 기준은 어떤 방식으로 정하나요? 그리고 8501번님, 말은 번지를 하는데 그만큼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 건 아닐까요? 고소득층만 조금 증세한다고 그 돈을 다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의심이 갑니다. 그리고 2271번님, 치매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미국처럼 간호사를 집으로 보내주면 가족들 숨통도 트이고 죄책감을 무릅쓰고 요양원에 보내드리지도 않을 텐데요. 3098번님, 요즘 아이를 못 낳는 이유가 정말 돈 때문일까요? 나도 믿고 맡길 곳이 없고 키울 사람이 없는 건데 뭔가 공약을 들어도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네요. 다들 의견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도 있으시면요. 샵 0945, 우물정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19대 대통령 후보 주요 5당의 복지 공약 점검 바로 이어가죠.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전화 연결돼 있고요.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광수입니다. 먼저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당에서 가장 핵심으로 생각하는 복지 공약은 무엇입니까? 기본이 복지는 비용이 아니고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하는 개념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거의 출산율 절벽에
부딪혀 있잖아요. 청년 출산율이 1.17명입니다. 지금 40만 명 붕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낳으면 좀 국가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인식을 심을 필요가 있다. 이게 출산율 제고의 가장 중요한 문제다. 이래서 아동복지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아동수당 도입이라든지 또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한다든지 이런 문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약자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잖아요. 노인 빈곤율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최고입니다. 노인 자살률도 최고 높고 그래서 이런 취약계층, 소위 노인 장애인이나 취약계층들의 어떤 빈곤을 극복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두 번째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의료비 문제예요. 의료비가 지금 굉장히 많이 들지 않습니까? 예. 연세 많이 드신 분들한테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를 실시한다든지 또는 틀니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건강보험 부담을 이렇게 경감시켜 준다든지 이런 문제도 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거 문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정된 주거 환경을 어떻게 보장할까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그래서 특별하게 지금 출산율이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 청년들의 결혼 기피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청년 희망주택 건설,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보 이런 것이 중요한 공약입니다. 아마 복지 부분들은 각 당이 거의 비슷한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궁극적인 목표 지점은 같으니까요. 그 과정에서 약간의 차이점을 보이는 건데 특히 안철수 후보의 경우는 그 단설 유치원, 병설 유치원 관련해서 한 2주 전에 큰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초등학교에 6,000개 병설 유치원을 만들겠다는 공약, 국공립 유치원 중에서도 단설보다는 병설 위주로 해야 된다는 말씀. 이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일각에서는 교육 환경을 현실적으로 생각하면은 단설 유치원 확대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거든요. 이 부분까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가장 확실한 워딩은 하여튼 국공립 유치원들을 늘려서 국가가 보육을 좀 책임지는 걸로 가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예.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를 보면 프랑스는 100% 공립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국공립 소위 인가 보육들하고 4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공립을 확대하는데 문제는 이제 단설이냐 병설이냐 이런 문제인데 사실 단설은 지금 초등학교에다가 병설 같은 경우 초등학교에 같이 만들면 되니까 예. 쉽잖아요. 단설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의 선호도는 높긴 하지만 단설이 주로 있을 곳이 이제 대도시 중심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부지 매입 비용이라든지 건축 비용 이게 최소한 지역에 따라서 땅값이 다르기 때문에 최소 100억에서 200억 정도 많은 예산들이 소요가 돼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육의 질을 빠르게 국공립으로 확충시키는 방안은 병설이 맞다. 누구나 다 동의하고 있는 건데 예. 그렇다고 해서 단설을 안 하겠다 이런 것은 아닌데 마치 무슨 단설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오히려 사립을 많이 늘리겠다 이런 쪽으로 이렇게 흑석스연전이 돼가지고 왜곡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가 책임진다라고 하는 단설이든 병설이든 국공립 유치원을 많이 지어서 국가가 보육 문제를 책임지겠다. 이게 정확한 워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일단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점을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증세는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했고 그 전제로 어르신 복지를 위해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를 없애고요. 또 소득 하위 50%까지 저소득 어르신들의 기초연금 30만 원 방안 그리고 소득 상위 30에서 50은 지금처럼 20만 원 지급하는 방안 내놓으셨는데요. 다음 세대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노후소득 보장 통합재정 재계산 제도를 도입한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가장 말씀하셨지만 재원이나 재정 마련 대책이 없는 복지는 그야말로 파퓰리즘입니다. 안 지켜지죠. 박근혜 정부 거의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문제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까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지금 저출산 고령화 출산 절벽에 부딪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회 세대 부담이 아주 엄청나게 가중되는 건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정말 국가 경영자적인 차원에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인상이 다음 세대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으려면 국민연금 성숙에 따른 어떤 노인 빈곤율 완화 추이를 보면서 기초연금의 대상자와 액수를 전체적으로 다시 재설계하고 재조정하는 해 나가는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재정을 이제 다시 설계한다는 예. 네, 연금을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보험을 지금 올려야 되고 예. 반대로 연금을 깎고 싶은 보험료를 낮춰야 되는 거잖아요. 전체적인 재산을 다시 통합적으로 다시 설계하겠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제 배엄마른 대책이 없는 복지 공약은 지킬 수도 없고 거의 예. 파탄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당의 김광수 의원이었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들의 살맛 나는 오늘 하루를 위해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수도권 핫 이슈를 쉽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투데이 포커스. 수도권 청취자 여러분들의 귀와 입이 되어드리는 코너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의 가장 중요한 행정 소식을 가장 발빠르게 짚어보는 수도권 행정 탐방까지. 똑 소리나는 수도권 라이프를 원하신다면 지금 듣고 계시는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 10분 놓치지 마세요. 아참, 수도권 투데이의 문을 두드리고 싶은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수도권 투데이는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 10분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네, 계속해서 바른정당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원기 보건복지 수석 전문위원 연결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바른정당에서 가장 핵심으로 생각하는 복지 공약은 무엇입니까? 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공약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약들입니다. 예. 현재 합계 출산율이 상당히 낮죠. 1.17명이고 이 상태로라면 2032년 정도가 되면 인구 성장률이 0%가 된다고 하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한국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승민 후보께서는 총 3회에 걸쳐서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라고 하는 주제로 공약들을 발표했습니다. 예. 네, 첫 번째는 육아휴직 3년법입니다. 민간 근로자를 포함해서 모든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기간이나 급여 모두 늘리고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부모보험도 실시해서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그런 열악한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칼퇴근을 보장하는 공약입니다. 퇴근 후에 돌발 노동도 제한하고 또 휴식 시간도 최소 11시간에서 임산부의 경우에는 한 13시간까지 반드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3호는 아이 키우고 싶도록 물적 기반을 보장해주는 공약인데요. 영아 양육수당을 2배로 인상하고 공공보육시설의 이용 비율을 현재 28%에서 70%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월 10만 원의 아동 자녀 수당도 지급하고 초등학교 하교 시간도 4시로 단일화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방과 후 돌봄 기능이 강화되고 그래서 사교육이 필요 없도록 되는 그런 어떤 조건이 갖추어지게 돼서 부모님들의 걱정이 많이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자, 방금 유승민 의원의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저출산 공약을 들어봤는데요. 저출산 문제 해결 공약을 들어봤는데 일단 눈에 띄는 것이 좀 노인에 대한 그 공약들입니다. 일단 기초연금 인상 문제 있고요. 또 건강보험 보장률도 높이고 또 최저 생계비 부양 의무자 기준 그것도 폐지하겠다고 밝혔는데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그런 중요한 그 공약들도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부연 설명과 더불어서 한 두 가지 정도 더 말씀드리면, 예. 노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좀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리려고 의료비 부담 완화 공약도 내세웠습니다. 예, 동네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한 15,000원 정도 기준 금액을 통해서 한 10% 정도 이제 동네 의원 진료비를 내고 있는데, 예. 이것을 한 2만 원으로 올려서 2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10%만 부담하면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약국의 경우에도 현재 한 10,000원에서 15,000원으로 기준 금액을 올려서 약값이 한 15,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한 10% 정도만 부담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부과해드릴 것은 치매나 장기요양 환자에 대한 그 지원인데요. 노인분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걱정하시고 또 가족들의 부담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재가 서비스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을 즉시 폐지하고 또 시설을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본인 부담금을 축소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또 치매 등급도 완화해서 장기 요양급여 지원 대상에 많은 분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보건소에 현재 설치 운영 중인 치매 상담센터가 있는데, 예. 여기에서 경증 치매 환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최대 12시간까지 보호해 드리도록 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좀 첨가해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일단 여러 가지 복지 문제에 대해서 증세가 필요하다고 유승민 후보가 얘기를 했습니다. OECD 평균이 26%인데 현재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이 18%, 여기서 22%까지 올려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누진제 강화 같은 것들 국민 부담이 커질 거라는 비판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하실 건가요? 예,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유승민 후보께서는 중복지 중부담 원칙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부가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금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증세를 이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부가세의 경우에는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 이것저것 다 해서도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부가세를 하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좀 고려를 안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입장이십니다. 예. 이런 증세를 함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사회적 합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부자라든가 대기업의 부담폭은 좀 느리고, 또 지금 현재 많이 누수되어 있는 부분도 좀 재정 지출을 좀 구조조정해서 고치고, 그래서 재정이 안정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예. 아까 22%까지 높인다고 하셨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021년까지는 매년 0.5%씩 인상해서 21.5%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바른정당의 최원기 보건복지 수석 전문위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끝으로 정의당의 윤소하 의원 연결해서 복지 공약 들어보겠습니다. 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소하입니다. 예, 일단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의당에서 가장 핵심으로 생각하는 복지 공약은 뭡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 실제로 우리나라가 OECD를 보면 GDP 대비 10.4% 복지 지출로 평균 21.6% 절반 수준이거든요. 예. 최하위입니다. 그래서 평균 수준의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이고요.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평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사회수당을 좀 도입하고자 합니다. 예. 아동에게는 월 10만 원 아동수당 지급, 청년에게는요, 사회 상속제라고 약간 낯설 건데요. 상속 증여세가 지금 5조 4천원씩 거치고 있잖아요. 예. 이 부분을 도입해서 20세가 되면 최소한 1,000만 원씩 배당해서 사회 출발에 밑돌이라도 좀 놓아주자 이런 거고요. 또한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인데요. 먼저 건강보험 보장성을 80% 이상으로 올리고, 특히 어린이들의 병원비는요. 예. 기급여를 포함해서 전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자. 우리 아이들 사회가 함께 키우자 하는 것입니다. 예. 자, 일단은 다른 정당과 약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 복지 공약에서 들어봤습니다. 네. 일단 또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집중하는 것이 워킹맘들을 위한 공약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병설 유치원 또 지역 통합형 직장 어린이집 확대 약속하셨는데 이 부분하고요. 무상보육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풀어나가실지도 궁금하네요. 네. 무상보육은 진보정당이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의제고요. 이제 뭐 다른 정당들도 일반화하고 있는데요. 예. 우선 정부가 보육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보육에 대한 공공성을 높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50% 수준, 유치원은 40%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되고요. 또 이제 일하는 부모들을 위해서 직장 어린이집에 대한 설치 의무를 강화시켜야 됩니다. 예. 이 법안도 지금 발의해놨는데 누리 과정의 문제처럼 이사 문제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현재 90%를 차지하는 민간 보육에 있어요. 여기에 대한 지원도 동시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정적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유보 통합을 추진하자는 거고요. 예.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뤄낼 때 있는 지금 관리부처와 행정체계를 교육부로 이뤄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아교육 발전 5개년 계획을 정확히 수립해서 예. 무상보육의 문제, 교육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자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슈퍼우먼 방지법이라는 게 있던데요. 워킹맘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이거는 네. 어떤 내용인가요? 우리가 뭐 슈퍼우먼을 대단히 이렇게 치켜 세우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예. 실제로 일하는 그 워킹맘들이 102중 3중의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출산휴가 부분도 90일에서 120일로 하고 또 이제 거기에 예약자들도 의무적으로 후에 육아 휴직을 쓰도록 하자는 이런 내용들이죠. 예. 자, 그리고 또 아까 눈에 띄는 것이 20세가 되면은 정부가 1인당 1,000만 원씩 주겠다. 청년 네네. 사회 상속제. 사회 상속제. 그러면 그 재원은 어디서 마련이 되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제 상속 증여세가 1년에 한 5조 4천억 정도씩 치는데 예. 이 의미는 원래 상속 증여세를 그만큼 낸 부분을 다른 사람의 사회의 부분에 쓰일 수 있도록 하자는 원칙이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청년들이 워낙 첫 출발이 금수저, 흑수저 해가지고 부모에 따라서 이렇게 등급이 맹해지는 이런 사연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청년이 사회에 첫 발을 디딜 때 밑돌이라도 좀 놔주자. 예. 그래서 1,000만 원씩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예. 서울시나 성남시 지금 정착이 됐다고 합니다만은 청년수당 관련해서 포퓰리즘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하고는 좀 틀립니다. 다릅니까? 예.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심상정 후보는 TV 토론회에서도 재차 여러 번 언급을 했다시피 재원 마련을 확실히 언급을 하고 이런 복지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세와 관련해서도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네, 이제 사회복지세 하면 오해하고 있는데 예. 따로 걷는 게 아니고요. 지금 그 법인세율을 25% 인상하고 예를 들면 부자 증세하고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하자는 것인데요. 예.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 납부액의 일정 비율을 10에서 20% 됩니다. 방식으로 연평균 22조 원을 거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민 상당수도 내 세금이 정말 복지에만 쓰인다면 세금부터 낼 용의가 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밝히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회복지 목적세를 도입하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증세에 대한 조세 저항은 피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예. 정의당은 말로만 복지국가를 하지 않고 구체적인 이 사회복지세 제도를 도입해서 책임있는 좀 복지국가 이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한 30초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그 외에 또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지요? 저는 장애인분들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예. 지난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인데 실은 장애 철폐인의 날이죠. 그래서 정의당은 장애 등급제, 부양 의무제, 시설 수용 정책 폐지 이 중요한 3대 부분을 공약하고 이 당은 공약을 지킬 것이고요. 예. 또 상시 지속 업무는 정기적으로 고용하도록 해야 됩니다. 비정규직 직원만 나라 만들어야죠. 그래서 전국에 지금 신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신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이 당당한 네 사람을 바꾸는 대통령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지지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정의당의 윤소화 의원이었습니다.
네, 지난주 환경 공약 점검에 이어서 오늘은 복지 공약을 살펴봤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저희가 일자리 공약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후보를 고를지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 도움이 됐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끝으로 들으실 노래는 에릭 클랩튼의 Change the World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Shining on my heart.